스포츠에선 좋은 선수들만 있으면 그 팀은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수들을 출전시키고 팀을 조직화하는 건 감독의 몫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잘해도 감독이 마음에 안 들면 출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선수들은 감독의 결정에 따르면서 경기에 출전을 하기 위해 매 순간을 노력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출전하고 싶지 않아도 출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감독이 가진 특유의 감으로 경기 중 선수를 교체를 하기도 하고 많은 부분이 감독의 결정으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최근 양키스의 수호신 체프먼은 큰 분노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투아웃 주자 1, 2루 상황에서 양키스 감독이 다음 선수를 고의 사구로 보내라고 지시를 했다가 체프먼이 완전 분노하면서 반대를 했는데 양키스 감독인 에런 문은 강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안 좋게 되었습니다. 다음 타자 리베로에게 밀어내기 볼넷을 주면서 동점이 되었고 라이언 오헌이 안타까지 치면서 역전까지 허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체프먼은 벤치에 돌아와서도 분노하면서 글러브를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도 못했죠. 그나마 체프먼은 양키스의 에이스로서 할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정도지 어떤 선수들은 불만조차 갖기도 어렵기도 합니다. 토론토의 간판 타자 스프링어가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 3경기에서 1경기를 쉬게 되었고 2경기에서 무안타였습니다. 스프링어의 활약과 상관없이 토론토는 승승장구였죠. 몬토요 감독은 볼티모어와의 두 번째 경기에서 스프링어를 다시 선발로 출전을 시켰습니다. 스프링어는 점점 제 기량을 발휘하듯 이날 경기에서 2회 선제 홈런도 치고 팀이 이길 수 있도록 잘 도왔습니다. 토론토 타선은 2회부터 4회까지 이닝마다 1득점을 하면서 3점을 뽑아냈고 3회에 토론토가 실점을 했지만 그건 비셋이 노아웃에서 수비 실책을 하면서 주자를 2루까지 내보내고 이후 득점까지 하면서 3대1이 되었습니다. 만화는 비자책점으로 6회까지 무실점으로 호투를 보여주었습니다. 만화는 6회까지 97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감독이 교체를 해줄만 했죠. 토론토는 7회에도 2득점을 하면서 5대1까지 앞서 나가며 6연승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8회에 일이 터집니다. 몬토요 감독의 투수 선택이 챗 우드였습니다. 챗 우드는 98마일까지의 빠른 볼을 던지면서 9위는 확실히 좋은 투수이고 과거에는 선발 투수로서도 활약하면서 통산 52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 기복이 너무 심한 선수였습니다. 메이저리그 투수라고 볼 수 없는 제구력을 보여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포수가 앉아있는 곳으로 아예 던지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토론토 감독은 이미 에이스 류현진을 통해서 투수가 구속보다 제구력이 좋아야 한다는 걸 확실히 알았을 텐데도 챗 우드를 8회에 등판시켰습니다. 몬토요 감독을 굳이 옹호하자면 그만큼 불펜에 구멍이 커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챗 우드가 어쩔 때는 잘 던진 적도 있었습니다. 챗 우드는 볼티모어 선두 타자에게 공 6개 만에 볼넷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또한 2번 타자 갈비스도 볼넷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0점이 안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더니 3번 타자는 삼진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4번 타자 마운트 캐슬에게는 초구에 스트라이크도 던졌습니다. 하지만 2구에 98마일 좋은 공이 들어갔는데 타격을 했고 유격수 땅볼 같은 타구였는데 비셋이 잡지 못하고 1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코어는 5대2. 8회만 버티면 그 다음 로마노니까요. 아직 괜찮잖아요. 비록 1, 2번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내면서 위기를 자초했지만 3, 4번 타자를 상대로 점점 압도하는 듯한 모습이었고 아웃카운트 2개를 남겨놓았습니다. 혹 실점이 있어도 여전히 토론토가 앞서 있는 상황에서 로마노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몬토요 감독이 챗 우드를 교체합니다. 그것도 우타자를 상대하는데 좌투수를 투입시킵니다. 사우세도는 연속 2안타를 내주면서 3실점을 하며 그때서야 로마노를 마운드에 올려야 했습니다. 이 얼마나 허탈한 상황인가요? 어제 볼티모어가 딱 그랬습니다. 1회의 투수가 3타자 연속 볼넷으로 내보내면서 위기를 자초하고 1회에만 6실점을 했죠. 두 번째 경기에서 토론토가 또 비슷하게 따라 했습니다. 챗 우드가 잘못한 건 2명을 볼넷으로 내보냈다는 거죠. 하지만 자기가 나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감독이 내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불펜에서 연습 투구를 할 때 혹시 너무 많이 던지고 오거나 아니면 몸이 덜 풀린 상태로 마운드에 오르게 한 거 아닐까요? 네. 그리고 잘 던질 분위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교체라뇨? 많은 팬들은 챗 우드를 비난하겠지만 저의 살벌한 눈빛은 몬토요 감독에게 향하게 됩니다. 5대5 동점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진 6연승 희망이 있었죠. 하지만 10회 승부치기에서 결국 1점을 내주고 토론토는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의 설레발 컨셉이 제대로 민망하게 됐는데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10회 초에 실점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익수의 그리치기였는데 파울 플라이볼을 쉽진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포구할 수 있었는데 놓치면서 위기가 그대로 이어졌고 결국 밀어내기 볼넷으로 1실점을 했습니다. 10회 말에는 2루의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선두타자 비셋은 볼넷으로 출루하면서 무사히 1, 2루가 되었고 타석엔 메이저리그 최고의 강타자 게레로 주니어였습니다. 누구라도 기대할 수 있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 어린 친구 이 상황에서 병살타를 쳐버리면서 찬물을 제대로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게레로가 그렇게 많이 아쉬워하지도 않았고 혹시 다 이겨놓은 경기가 동점되어 버린 상황이 매우 불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4번 타자 에르난데스도 남았으니까 드라마가 만들어지길 바랬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번 1패는 전에 볼티모어가 다 이겨놓고 9회 6실점으로 패배했던 걸로 서로 승리를 나눠 가졌다고 봐야 할 듯 합니다. 이번 경기에 대한 패배 요인은 저는 감독이라고 보는 거죠. 같은 시간 또 한 번의 감독 문제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김광현이 12번째 선발 등판으로 세인트루이스의 4연패를 끊어야 하는 특명으로 마운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김광현은 1, 2회의 투구는 무난했는데 2회 말 세인트루이스의 공격대에 작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원아웃 주자 1, 2루에서 김광현이 타석에 들어섰는데 참나 이것도 기회였으니까 그냥 교체하지 그랬니 왜? 김광현이 계속 번트가 연속으로 실패했고 피츠버그 투수는 삼진으로 끝내고 싶었는지 과감하게 몸쪽으로 공을 던졌는데 김광현의 가슴에 맞으면서 사구를 기록했습니다. 깜짝 놀랄 상황이었죠. 만약 손가락을 맞았다면 현재도 세인트루이스 선발 마운드가 붕괴된 상황인데 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감독과 의료진까지 올라오면서 김광현을 체크했고 주자 만루가 되었습니다. 김광현이 몸에 맞는 볼로 1득점을 도왔습니다. 1번 타자 칼슨이 땅볼로 아웃이 되면서 1대 0으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광현이 3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선두타자 8번 타자에게 안타를 맞게 되었고 9번 타자 크로우는 매우 안정적인 타격으로 번트를 성공하며 원아웃 주자 2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일 수 있었는데 1번 타자 프레이저를 3-2 풀카운트에서 페스트볼을 몸쪽으로 꽂았는데 약간 낮으면서 볼넷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김광현에게 매우 강했던 헤이즈를 상대로 폭투도 나오고 빗맞은 안타도 나오면서 1대1이 되었고 주자 만루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3루 방면 내야 땅볼이 나왔지만 너무 느린 나머지 병살타를 만들지 못하고 2대1 역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3회 2실점이지만 김광현의 공은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었죠. 그런데 두 번째 사고가 터집니다. 5번 타자를 상대하면서 우익수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가 나왔고 누빠라는 이 우익수가 포구를 잘 했는데 그 다음 동작에서 글러브가 땅을 치는 순간 공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안타로 기록되면서 2, 3루 주자가 모두 홈에 들어오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김광현이 무엇을 잘못한 건가요? 눈에 보이는 실책임에도 이는 안타로 인정되고 김광현의 실점은 4자책점까지 되었습니다.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진짜. 운까지 따르지 않는 김광현. 또한 김광현은 왜 그런 건지 최고 구속이 90마일까지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류현진 같은 제구까지는 안 되는데 구속까지 메이저리그 최하위권이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이후 세인트루이스는 아레나도의 홈런과 몰리나의 2루타 3루 도루까지 나오면서 4대3까지 쫓아갔고 4회에도 칼슨이 홈런을 치면서 동점까지 만들었습니다. 김광현은 4회 말에 선두 타자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건 5회에도 김광현이 마운드에 오른다는 거죠. 김광현이 실점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승리 투수의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 바라면서 응원하게 되었죠. 예상대로 5회에 등판한 김광현은 선두 타자를 공 4개로 깔끔하게 처리하면서 좋은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황당, 그리고 분노! 쉴트 감독이 마운드에 올라오더니 김광현을 교체해버리는 것입니다. 공 70개 던진 선발 투수, 경기 내용을 보면 김광현은 분명 운이 없었을 뿐 그래도 잘 해주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다음 타자가 김광현에게 강하면서 오늘도 2타수 2안타를 쳤다 보니 김광현을 못 믿으면서 교체해버린 것입니다. 정말 쉴트 감독, 감독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죠. 세인트루이스는 결국 그 결정을 해놓고도 패배하면서 5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김광현은 승패와 무관하고 평균 자책점만 더 오르게 되었습니다. 감독의 결정, 류현진한테 영향이 미치지 않길 바라고요. 류현진 7승 파이팅입니다.